여러분 혹시 정성껏 키운 모종을 텃밭에 심었는데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집은 수확할 때 바구니가 모자랄 정도로 열매가 넘쳐나는데 왜 우리 밭의 작물은 시들시들하고 열매도 몇 개 열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이고도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모종을 심는 그 순간 흙구멍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멍을 깊게 파고 그냥 모종을 넣거나 반대로 화학 비료를 잔뜩 쏟아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천연재료 단 두 줌만 구멍에 제대로 넣어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두 줌의 마법은 죽어가는 식물도 살려내고 일반적인 수확량의 2배 이상을 보장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텅 빈 구멍에 심는 것이 왜 위험한지, 반대로 무엇을 잘못 넣으면 뿌리가 타버리는지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을 풍성한 수확의 바다로 만들어줄 그 완벽하고 비밀스러운 두 줌의 정체와 제조법을 낱낱이 공개할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장 밭으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모종을 심는 구멍의 환경에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지 잠시 과거로 돌아가 농사의 기본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현명한 조상들은 씨앗을 뿌리거나 어린 식물을 옮겨 심을 때 결코 맨 땅에 그냥 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나 부엽토,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을 흙과 조화롭게 섞어 식물이 자랄 완벽한 요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모종포트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최적의 온도와 수분을 공급받으며 자란 어린 모종들은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하지만 이 모종이 야외의 거친 텃밭으로 이사하는 날, 식물은 엄청난 이식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차가운 흙, 불규칙한 수분, 그리고 낯선 미생물 환경은 어린 뿌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때 구멍 속에 준비된 적절한 영양분과 부드러운 흙은 낯선 환경에 던져진 식물에게 따뜻한 집이자 첫 식사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활착을 결정짓고 나아가 가을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대의 과학과 전통의 지혜를 결합하여 찾아낸 완벽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흔한 오해는 바로 텅 빈 구멍에 모종을 심는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비료 피해, 즉 뿌리가 파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생흙에 모종을 덩그러니 심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를 낯선 사막 한가운데에 식량도 없이 혼자 내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텅 빈 구멍에 들어간 모종은 새로운 흙에 적응하기도 전에 극심한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포트에서 가져온 아주 적은 양의 상토만으로는 거친 밭흙으로 뿌리를 뻗어나갈 에너지를 낼 수 없습니다. 뿌리가 뻗지 못하면 잎과 줄기의 성장도 멈추게 되고 초기에 소중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의 시간을 그대로 허비하게 됩니다. 봄철 농사에서 초기의 성장 지연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수확량 저하로 이어집니다. 꽃이 늦게 피고 열매가 늦게 맺히며 결국 병충해에 약한 허약한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멍을 파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의식적인 습관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식물은 이사하는 첫날부터 먹을 수 있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멍에 영양분을 듬뿍 주겠다고 강력한 화학 비료나 덜 썩은 생태비를 쏟아붓는 것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텅 빈 구멍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린 모종의 뿌리는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아주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이곳에 고농축 화학 비료가 직접 닿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식물 체내의 수분이 흙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를 흔히 비료의 뿌리가 타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며칠 뒤 밭에 나가보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식물이 맥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생태비나 가축 분변을 넣으면 흙 속에서 썩으면서 유해가스와 엄청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기는 여린 뿌리를 말 그대로 쪄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밥을 주어야지
독약이나 불덩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사랑과 욕심이 오히려 작물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식물이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형태의 영양분만이 모종 구멍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재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적의 공식, 바로 마법의 두 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필 두 줌일까요? 이는 일반적인 채소 모종, 예를 들어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이 처음 텃밭에 자리 잡을 때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초기 공간의 부피와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두 줌 정도의 양은 흙과 적절히 섞였을 때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식 후 약 3주에서 4주 동안 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완벽하게 공급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최적의 양이죠. 이 두 줌의 내용물은 단순히 한 가지 재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식물의 3대 영양소는 물론이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원소,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기물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영양학자가 짠 완은 완벽한 균형의 식단처럼 말입니다. 이 복합적인 재료들을 미리 섞어서 큰 통에 담아두고 모종 하나를 심을 때마다 구멍 속에 듬뿍 두 줌씩 넣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기술입니다. 이 마법의 두 줌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핵심 재료는 바로 완숙퇴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완숙, 즉 완전히 썩어서 발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퀴퀴한 똥 냄새나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고 비 온 뒤에 깊은 산속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상쾌한 향기가 나야 진짜 완벽한 완숙퇴비입니다. 이 완숙퇴비는 전체 혼합물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질소 성분이 풍부하여 모종이 잎과 줄기를 굵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퇴비 속에 포함된 풍부한 부식질은 흙을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멍 속에 들어간 이 유기물들은 딱딱한 밭의 흙을 부드럽게 개선하여 어린 뿌리가 숨을 쉬고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분을 오래 머금는 능력이 뛰어나서 가뭄이 오더라도 모종이 쉽게 말라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강력한 수분 저장고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시중에서 파는 질 좋은 가축분 퇴비나 직접 만든 식물성 퇴비, 무엇이든 완전히 발효만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첫 번째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꼭 들어가야 할 마법의 가루는 바로 나무째입니다. 장작이나 나뭇가지를 태우고 남은 이 회색 가루는 옛날부터 농부들이 애용해온 천연 칼륨 비료의 최고봉입니다. 전체 혼합물에서 약 10% 정도를 섞어주면 되는데 이 적은 양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칼륨은 식물에게 있어서 면역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륨이 풍부하면 식물의 세포벽이 튼튼해져서 갑작스러운 추위나 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각종 병충해를 이겨내는 저항력이 놀랍게 상승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무째가 토마토나 고추 같은 열매 채소의 당도를 높이고 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밭은 대체로 산성흙이 많은데 알칼리성인 나무째가 구멍 속에 들어가면 흙의 산도를 중화시켜 식물이 다른 영양분들을 훨씬 더 쉽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도 합니다. 다만 석탄재나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를 태운 재는 독성 물질이 섞여 있으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순수한 나무나 풀을 태운 천연 나무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필수 재료는 우리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껍데기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100% 순수한 천연 칼슘 덩어리입니다. 토마토나 고추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열매의 아랫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병을 겪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바로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초기 모종 구멍에 달걀 껍데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를 그냥 대충 부숴서 넣으면 흙 속에서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식물이 즉시 흡수하게 만들려면 약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껍데기 안쪽의 얇은 흰막을 제거하고 햇볕에 바짝 말린 뒤 믹서기나 절구를 이용해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가루 형태가 된 달걀 껍데기를 혼합물에 10% 정도 섞어주면 흙 속의 미생물과 산성 성분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어린 모종에게 지속적으로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된 구멍에서 자란 식물은 뼈대가 굵은 사람처럼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며 나중에 맺히는 열매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 재료는 뿌리 발달의 1등 공신인 인산을 채워줄 천연 재료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분, 즉 동물의 뼈를 갈아 만든 가루나 생선 찌꺼기를 발효시킨 어분 등이 있습니다. 식물이 질소를 먹고 키를 키운다면 인산을 먹고는 튼튼한 뿌리를 만듭니다. 특히 이식 직후의 모종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흙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인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뿌리의 잔뿌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잔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과 다른 양분을 빨아들이는 입이 많아진다는 뜻이므로 식물의 성장 속도가 배로 빨라집니다. 골분이나 어분은 화학 비료처럼 한 번에 확 녹아서 사라지지 않고 흙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며 2달에서 석 달에 걸쳐 꾸준히 인산을 공급하는 완효성 비료의 역할을 합니다. 전체 혼합물의 5%에서 10% 정도만 섞어주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골분이나 어분을 구하기 어렵다면 쌀뜨물을 발효시킨 EM 발효액이나 천연 부엽토를 넉넉히 넣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숙 퇴비, 나무재, 달걀 껍데기 가루, 그리고 골분까지 섞어 기적의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재료를 섞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파놓은 구멍 바닥에 이 혼합물을 툭 던져 넣고 그 위에 모종의 뿌리를 직접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비료라 할지라도 흙에 적응하지 못한 어린 뿌리가 고농도의 양분과 직접 닿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샌드위치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모종 포트 크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넓고 깊게 구멍을 팝니다. 그 구멍 바닥에 우리가 만든 마법의 혼합물을 2줌 넉넉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밭에서 파낸 원래의 흙으로 약 3cm에서 5cm 두께로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층과 뿌리 사이에 얇은 흙방석이 생기게 됩니다. 모종은 처음 며칠 동안은 부드러운 흙방석에서 안전하게 적응기를 거치고 일주일쯤 지나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래층에 있는 영양분의 바다를 만나게 되는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멍을 파고 2줌을 넣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의 왕이라 불리는 토마토는 모종을 심을 때 다른 작물보다 훨씬 깊게 심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마토는 줄기 부분에 솜털 같은 것들이 나 있는데 이 줄기가 흙 속에 묻히면 그곳에서도 새로운 겹뿌리가 마구 돋아나 엄청나게 튼튼한 뿌리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는 구멍을 생각보다 훨씬 깊게 약 20cm 이상 파주세요. 가장 밑바닥에 혼합물 2줌을 깔고 흙을 덮은 뒤 모종의 가장 아래쪽 떡잎이나 본잎 한두 개를 과감하게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 떼어낸 줄기 부분까지 흙 속에 깊이 파묻히도록 심어줍니다. 이렇게 깊은 구멍 속에 자리 잡은 토마토는 흙 속 깊은 곳에 안정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독차지하며 한여름 가뭄이나 태풍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깊게 묻힌 만큼 초기 영양분의 역할이 중요하니 혼합물층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반면에 고추나 가지 모종을 심을 때는 토마토와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고추와 가지는 청근성 식물로 불리는데 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 근처에서 얕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들은 뿌리가 물에 잠기거나 흙이 너무 습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추를 심을 때는 구멍을 너무 깊게 파면 안 됩니다. 모종 포트의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가 수평이 되거나 약간 더 높게 올라오도록 얕게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멍을 넓고 얕게 판 뒤 혼합물 2줌을 넣고 주변 흙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토마토처럼 층을 나누기보다는
넓은 영양분 침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덮을 때는 모종의 원줄기가 흙에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얕게 심고 주변에 물 빠짐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고추 뿌리는 산소를 듬뿍 마시며 따뜻한 표면의 영양분을 마음껏 흡수하여 장마철에도 병 없이 수많은 고추를 매달게 될 것입니다. 오이나 호박 같은 밭과 작물을 심을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작물들의 뿌리는 식물계의 유리 세공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식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하고 민감합니다. 모종 포트에서 빼낼 때 뿌리가 엉키거나 조금만 뜯어져도 며칠 동안 성장을 멈추고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오이 구멍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구멍을 파고 우리가 만든 2줌의 혼합물을 넣은 뒤 흙이 딱딱하다면 모래나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어서 솜사탕처럼 폭신폭신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종을 구멍에 넣을 때는 포트 모양 그대로 흙이 절대 깨지지 않게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밭과 작물은 비료 성분에도 민감하므로 비료층과 뿌리 사이의 흙방석을 다른 작물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깔아주어 뿌리가 서서히 영양분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의 세심한 배려가 훗날 주렁주렁 열리는 오이 수확량으로 확실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구멍 속에 영양분 배합만큼이나 수확량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엄청난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진흙탕 이식법, 물을 주는 순서에 관한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을 덮고 모종 심기가 끝난 뒤에야 위에서 조리개로 물을 뿌려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겉흙만 젖을 뿐 정작 뿌리가 닿아 있는 깊은 구멍 속까지 물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구멍을 파고 혼합물을 넣은 뒤 모종을 넣기 전에 그 빈 구멍에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구멍에서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붓고 그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필요하다면 이 과정을 2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멍 주변 깊은 곳의 흙까지 완벽하게 수분을 머금어 거대한 지하 저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모종을 넣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주면 어린 뿌리는 촉촉하고 따뜻한 진흙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수분을 흡수하며 단 하루의 몸살도 없이 놀라운 속도로 새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이 진흙탕 이식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흙 속의 치명적인 공기주머니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모종 포트의 네모난 흙덩이와 밭에서 파낸 둥근 구멍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 즉 공기주머니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뿌리가 자라다가 이 빈 공기주머니를 만나게 되면 물도 영양분도 흡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말라 죽게 됩니다. 구멍에 먼저 물을 가득 붓고 모종을 심은 뒤 다시 주변 흙을 덮으면서 살짝 물을 주면 물이 흙을 부드럽게 녹이면서 모종 뿌리 주변의 빈 공간을 찰흙처럼 촘촘하게 메워줍니다. 뿌리와 밭의 흙이 100% 밀착되어 완벽하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흙을 덮고 나서 발이나 손으로 너무 꽉꽉 짓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며 흙이 가라앉게 두어야 흙 속에 적절한 산소 통로가 유지됩니다. 억지로 누르면 흙이 시멘트처럼 단단해져서 오히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되니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넣은 2줌의 기적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밭의 원래 흙 상태, 즉 포질에 따른 맞춤형 처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찐득찐득한 진흙, 즉 점토질 토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토질 토양은 물을 너무 오래 머금고 있어서 뿌리가 쉽게 썩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멍을 파고 2줌의 퇴비 혼합물을 넣을 때 거친 모래나 강모래 혹은 펄라이트를 한 줌 더 추가해서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흙 틈새로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겨나 배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반대로 물을 주자마자 쑥쑥 빠져버리는 모래가 많은 사질 토양이라면 영양분이 물과 함께 너무 빨리 씻겨 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밭에서는 마법의 2줌에 더해 수분을 꽉 잡아두는 능력이 탁월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혹은 잘게 부순 부엽토를 추가로 듬뿍 섞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멍 속 환경을 스펀지처럼 만들어 주어야 모래밭에서도 영양분이 씻겨나가지 않고 모종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흙의 온도 또한 구멍 속 영양분 흡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영양분을 구멍에 채워 넣었어도 흙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흙의 온도가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활동을 거의 멈추고 일종의 동면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고추나 가지, 토마토 같은 열대성 작물들은 추위에 아주 민감합니다. 봄이 왔다고 마음이 급해져서 4월 초순이나 중순에 서둘러 모종을 심으면 차가운 흙 속에서 뿌리가 냉해를 입어 성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구멍 속의 훌륭한 비료를 흡수하기는커녕 식물 자체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밤 기온이 안정적으로 10도 이상 유지되고 늦서리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5월 초순이나 중순 이후에 모종을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또한 밭에 검은색 비닐 멀칭을 미리 일주일 전에 덮어두면 태양열을 흠뻑 흡수하여 흙의 온도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모종이 심어지자마자 활기차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최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모종을 포트에서 분리하여 구멍에 넣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뿌리 손질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모종 시장에서 사온 모종 중에는 작은 포트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자란 나머지 뿌리가 바닥에서 둥글게 칭칭 감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루트 바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종을 감긴 모양 그대로 구멍에 넣으면 좋은 영양분을 주변에 깔아주어도 뿌리가 밖으로 뻗어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맴돌다 성장이 지체됩니다. 이런 모종을 심을 때는 손가락으로 둥글게 뭉친 뿌리 뭉치 밑바닥을 아주 살짝 긁거나 꼬집어서 엉킨 것을 가볍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심하게 뜯어내면 안 되지만 끝부분을 살짝 풀어 바깥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식물은 이제 넓은 세상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준비한 두 줌의 영양분을 향해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작은 터치 하나가 몇 달 후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또 다른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됩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모종을 완벽하게 자리 잡게 했다면 덮는 흙인 복토의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명심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모종 포트에 담겨있던 상토의 윗면이 밭의 원래 흙과 평평하게 일치하거나 아주 살짝 깊게 덮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덮는 흙은 절대 딱딱하게 뭉친 흙덩어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곱게 부서진 흙이어야 합니다. 흙덩어리를 그대로 덮으면 그 사이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종의 줄기 주변을 덮은 흙은 거름기가 없는 밭의 순수한 흙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섞었던 영양분이나 퇴비가 땅 위로 훤히 드러나게 되면 며칠 내로 주변의 온갖 잡초 씨앗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와 발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햇빛에 유기물이 말라붙어 굳어지면 오히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일반 흙으로 마지막 이불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구멍 속의 마법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흙을 덮고 났다면 여러분의 땀방울이 담긴 이 작품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방패를 씌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멀칭 작업입니다. 모종 주변의 맨 흙을 볏짚이나 낙엽, 깎은 잔디 혹은 비닐 등으로 덮어주는 이 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봄철 텃밭은 강한 햇살과 잦은 바람으로 인해 표면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멀칭을 두껍게 해주면 흙 속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어 구멍 속에 채워둔 진흙탕과 영양분 혼합물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미생물들은 이 촉촉한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퇴비를 분해하여 식물에게 먹여줍니다. 또한 멀칭은 비가 세차게 내릴 때 흙 속에 있던 곰팡이나 병균들이 물방울에 튀어 모종의 잎에 닿는 것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여 초기의 병충해 발생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작은 덮개 하나가 우리가 정성껏 만든 구멍 속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보초병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모든 심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모종을 심고 난 후 우리가 만든 두 줌의 기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식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구멍을 준비하고 진흙탕 이식을 마친 모종은 심은 다음 날 낮에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잎이 심하게 축 처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식 후 약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식물의 가장 위쪽, 즉 생장점 부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초록색의 윤기 나는 새잎이 솟아오르고 줄기가 확연하게 두꺼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가 새로운 흙에 완벽히 활착하여 우리가 넣어둔 질소와 인산, 칼슘을 미친 듯이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며 주변에 대충 심은 밭들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엄청난 성장 속도와 짙은 푸른색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텃밭 이웃들이 도대체 무슨 비료를 썼느냐고 물어보러 오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처럼 모종 구멍에 들어가는 작은 정성은 단지 식물을 밭으로 옮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의 일생을 결정짓는 튼튼한 집의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텅 빈 구멍의 무심함이나 화학 비료의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맞는 천연 재료의 완벽한 조화를 선택하세요. 완숙 대비, 나무째, 달걀 껍데기, 골분이 섞인 황금 비율의 혼합물 2줌,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얇은 흙방석,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깊이 조절, 그리고 듬뿍 물을 채워주는 진흙탕 이식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정성껏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텃밭은 올가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풍성한 열매와 건강한 작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농사는 결국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며 농부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흙 속에 스며들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경이로운 예술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적의 2줌 공식으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품면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종을 심을 때 구멍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무심코 파놓은 빈 구멍이 얼마나 식물에게 가혹한 환경인지, 그리고 반대로 잘못 넣은 화학 비료가 어떻게 뿌리를 망치는지 아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완숙태비, 나무째, 달걀 껍데기 가루 등이 혼합된 완벽한 천연 영양분 단 2줌이 이식 스트레스를 없애고 폭발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진다는 사실. 이제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몇 달 뒤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올 토마토와 고추, 오이의 맛과 양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텃밭 농사는 작은 정성과 과학적 원리가 만날 때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종 구멍에 주로 어떤 것들을 넣어 오셨나요? 혹시 오늘 배운 것 말고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 재료나 성공 실패 경험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농부님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놀라운 농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